네, 약사님 운동 없이 식단 교정만으로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꾼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우리 소금이 우리 몸에 중요한 거는 물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레몬은 슬라이스해서 또 오이도 슬라이스해서 죽염수에 같이 타서 드셔도 좋고요. 커피에다가 소금을 타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궁합을 맞추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드닥터 황희연 약사입니다.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운동은 어렵고 굶기는 힘들고 나이 들수록 다이어트 정말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그런데도 살 빠지는 사람은 있고 또 안 빠지는 사람은 또 왜일까요? 오늘은 죽어도 안 빠지는 중년의 뱃살, 쏙 빠지는 법에 대해서 다양한 식사법과 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다이어트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다이어트 중인 현대인들 살을 못 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그 각자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바꾸는 자체가 어렵죠. 이제 그게 어려운데 우선 현대인이 먹고 있는 먹거리가 저는 칼로리는 굉장히 높은데 일꾼이 매우 부족한 음식들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꾼이요? 예, 일꾼 영양소죠.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벽돌도 갖다 놓고 건축 자재를 다 갖다 놨어도 일을 하는 일꾼들이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듯이 네. 이제 우리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충분한 이런 음식을 섭취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뭐냐면 빵과 치킨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제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칼로리는 높은데 일꾼 영양소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들어오게 되면 그냥 쌓여 있기만 하지 몸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꾼 영양소, 특히 미네랄이 부족한 그런 시기들을 많이 하면서 뭐 우리가 정크푸드 이야기도 하고 다 하지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일꾼 영양소가 매우 부족한 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들어온 영양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식사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강의 그 기준도 사실은 그 미량 영양소가 많을수록 건강한 지수가 나오는 거죠. 저는 좀 단적으로 조금 더 쉽게 한 발짝 더 가보면 이 설탕과 소금의 불균형. 그러니까 아까 그 칼로리라는 건 결국 당이나 탄수화물, 그냥 우리의 어떤 에너지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소금은 결국엔 미네랄의 총합이니까 불균형에서 오지 않나. 쓸 수 있는 재료는 많이 오는데 쓰지 못하는 현실. 예, 뭐 그렇게 정리를 한번 이해하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걸 아주 우리 약사님이 멋지게 풀어주셨어요. 네, 약사님 운동 없이 식단 교정만으로 살을 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운동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면 틀림없지만 운동으로 살을 뺐는데 나중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도로 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그 결과가 다이어트가 됐을 때 우리는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되는데 그냥 뭐 강제로 굶어서 뺐다, 운동을 해서 뺐다. 이건 안 하면 도로 찌고 또 먹으면 도로 찌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운동을 어떻게 빼보려고 먹는 거 안 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과격한 운동을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식단에서 지방이 감량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면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어떤 운동인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결국엔 내 몸에 어떤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죽어라 운동만 하면 또 먹고 싶다는 식욕을 자꾸 땡기기 때문에 운동하면 오히려 살이 찌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좀 덧붙여야 되는 게 그럼 운동이 필요 없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까봐. 근데 저는 식단이라는 전제 하에 운동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뒤에서 운동은 밀어주는 효과지 앞에서 앞서 나가게 되면 굉장히 다이어트가 힘들어진다. 이 얘기지 운동이 필요 없다. 이 얘기는 그럼요. 이제 절대 이 아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하고 자기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하나의 추진력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운동만 가지고서 어떤 다이어트를 완성을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이어트와 비만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음식 2가지 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사님은 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것만큼은 드셔주세요 하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일꾼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음식의 군이 바다에 있는 해조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조류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포만감을 만들어내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몸 전체를 신진대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미네랄이라든가 각종 영양소를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역국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해조류 미역에다가 표고버섯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끓여놓은 표고버섯 미역국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드실 때 여기다 들깨가루 듬뿍 넣어서 이게 들깨가루에는 오메가3 세포막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도와서 우리 신진대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궁합을 맞추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다이어트라는 거를 정말 접근을 해보니까 이 한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 식단을 제대로만 먹으면 진짜 다이어트 음식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된장국. 된장국에 저는 두부랑 아까 말씀해주신 버섯류도 넣고 또 단백질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육류도 좀 넣고 해서 그냥 된장국만 드시되 이제 거기에 밥을 좀 적게 드신다던가 배제를 하시면 굉장히 포만감도 있고 실제적으로 영양도 부족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먹고도 굉장히 다이어트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식 다이어트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유튜브로 또 여러 가지 건강 정보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핫했던 좋아요가 많았던 질문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좀 궁금증을 좀 이렇게 직접 오늘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당과 소금의 관계는 어디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롭고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게 간단한 논리인데요.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데 이것들이 결국 우리 몸속에서 올바로 대사가 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당뇨를 만들어내고 몸에 독소를 축적해서 만성 질환으로 발전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일꾼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 영양소를 가장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우리 소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소금이라는 용어에 일반인들이 너무 많은 어떤 저항을 느끼는 이런 건강 상식이 돼 있어서 저는 차라리 그냥 미네랄의 보고 미네랄 덩어리 이런 표현을 차라리 소금의 이름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잘못된 소금을 먹고 정제염을 먹고 소금이 다 나쁘다. 그리고 잘못된 설탕 먹고 병이 걸리니까 탄수화물이 다 나쁘다. 흑백 논리의 건강의 기준을 갖고서는 우리가 어떤 올바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완벽하게 대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일꾼 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제 그래서 이 소금을 저는 당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지가 우리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나치게 좀 달아 음식이. 그럼 이것을 중화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소금을 살짝 더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면 단맛이 소금에 의해서 이렇게 중화가 돼 버립니다. 이제 이것이 자연의 원리고 또 음식의 궁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당, 우리가 많이 먹어서 생기는 어떤 혈액 중의 당, 이런 어떤 에너지원을 잘 사용하고 또 소모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미네랄인데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소금은 단순 NaCl이 아니라 미네랄의 총합이다. 이해를 다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당과 잘 싸워주고 해독해주는 거는 미네랄이고 여기서 말하는 미네랄의 초감은 가장 많은 것이 소금이고 소금과 NaCl은 같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 질문인데요. 죽염수를 먹어보려고 샀는데 물에 죽염을 넣고 마시려니까 막 계란 냄새가 나서 마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시기가 너무 힘들다. 반드시 죽염이어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2가지 질문. 어떻게 하면 죽염수를 잘 마실 수 있을까? 또 꼭 죽염이어야 하나? 이런 질문인데 이건 제가 그냥 대답을 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죽염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레몬을 슬라이스해서 또 오이도 슬라이스해서 죽염수에 같이 타서 드셔도 좋고요. 정말 죽염이 먹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죽염 한 번 넣고 물 마시고, 죽염 그냥 약 먹듯이 삼키고 물 마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좋아하시는 이제 국물에 죽염을 넣고 그냥 미역국 같은 국물을 드셔도 죽염을 섭취하시는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두 번째 질문은 박사님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드시 죽염이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 여러 가지 이제 소금이 있잖아요. 저희가 식탁용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소금, 최악의 경우는 이제 맛소금까지 있는데, 죽염의 장점을 굳이 하나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소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부 다 동일하게 우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죽염은 소금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렇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죽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그 영양 성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들이 갖고 있는 물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이 물리적으로는 똑같다고 했을지라도 얘가 고열에서 이렇게 가공이 되면서 여기에 굉장히 그 열성 성질이 더 강화가 됐다. 그러면 열성 성질이 강화됐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굉장히 폭발력, 분산력을 더 많이 지금 갖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든가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을 없애준다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소금이 우리 몸에 중요한 거는 물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소금을 먹으면 물이 먹고 싶어지고 결국 우리 몸의 70%의 물을 책임지고 있는 건 소금인데, 이게 열성 성질이 강화가 되면서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강화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이 우리 몸속에 충분해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신진대사라든가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몸 안에 그랬던 그 염증 질환, 뭐 이렇던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좋은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정리를 한 번 더 제가 해보면요. 소금의 어떤 나쁜, 뭐 예를 들어서 소금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에 뭐 불순물이 있다, 밑에 플라스틱이 있다, 이런 걱정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나트륨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은 최소로 하고, 어떤 소금이 가지고 있는 능력, 양적인 능력, 동적인 능력, 폭발적인 능력,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힌 곳을 잘 뚫어주는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극대화시킨, 그래서 부작용은 낮추고 좋은 점은 극대화시킨 그런 소금이다. 그래서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소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소금이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소금들이 많지만 그래도 내 몸을 위해서 치료를 접근한다든지 정말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선택하신다면 좀 더 안전한 선택이 죽염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새벽 중간에 잠이 깨서 수면 장애가 있었는데 자기 전에 죽염을 먹으니까 숙면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숙면과 죽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신 분이 있어요. 정말 이게 숙면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나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아주 적절한 사례자가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물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가 잘 되게 되면 우리 몸의 혈행이 좋아지고 몸 전체가 순환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몸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이런 죽염을 먹고 몸 안에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 멜라토닌 이동을 손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래 되니까 아마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뇌는 물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현대인들이 사실 물을 굉장히 많이 빼는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이제 커피 마시고 또 술도 좋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가공식품, 또 약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탈수 현상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탈수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저는 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커피 마시고 잠 안 온다, 이거는 카페인의 작용보다는 뇌 탈수 때문에 오는 일종의 번아웃이라든가 각성작용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죠. 예, 그래서 뇌 기능 장애가 오면서 잠을 못 자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일반 물을 드셔도 좋지만 물을 보요하려면 소금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우리 몸에 보유가 되니까 뇌 탈수를 막아주고 뇌의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면서 산소 공급이 되니까 잠 자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각성작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이제 이런 좋은 방법이 커피에다가 소금을 타는 거예요. 그
타는데 결국은 그 얘기와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커피로 물 빼면서 소금으로 다시 물을 잡는. 네, 물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들은 소금이 좋다 나쁘다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이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을 해서 이것을 뭐로 보완을 하고 이 효능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항상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하시는 분은 여기에 칼륨이 굉장히 채식에는 많고 나트륨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좋은 소금 섭취에 좀 네, 매우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채식이 좋으니까 채식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보완적인 노력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굉장히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